10번 어느 시험의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500점이었고 전체 응시자 중 20%가 합격하였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최저 합격 점수보다 20점이 높고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최저 합격 점수보다 50점이 낮다고 할 때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면 어느 시험 전체의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500점이래요. 그죠? 그런데 응시자 중 20%가 합격했대요. 지금 응시자를 쪼개는 거죠. 예, 이 말은 응시자의 수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응시자 수가 없어요. 없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힘들죠. 다음,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여러분이 만들어 봐야 될 게 좀 많은 문제를 고난도 문제라고 하죠. 합격자의 점수는 최저 합격 점수보다 20점이 높고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최저 합격 점수보다 50점이 낮다. 지금 보시면 합격자의 평균 점수랑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그냥 안 줬어요. 그죠? 그리고 최저 합격 점수라는 우회로를 준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역시 걸림돌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래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최저 합격 점수랑 기반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최저 합격 점수를 챙겨주겠습니다. 최저 합격 점수를 X라고 하면, 자, 지금 이제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합산한 것을 주고, 각각 합격자의 평균 점수,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다시 하라는 거죠. 예, 그러려면 일단 두 개의 서로 다른 평균을 총점으로 환산한 다음에 이를 다 합쳐져서 전체적인 총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전체 학생 수로 나눠가지고 전체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합격자의 평균에 대해서 먼저 가늠을 해봐야 되죠. 합격자의 평균 식을 세워주고, 예, 불합격자의 평균 역시 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합격자의 평균은 x 플러스 20이고요. 그죠? 예, 최저 합격 점수를 기반으로 이렇게 연결자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평균은 x 마이너스 50이 돼요. 그죠? 이제 총점에 도전을 하겠는데요. 총점은 합격자의 수를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합격자의 수가 직접적으로 안 주어지고 응시자를 기반으로 비율로 설명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응시자의 수를 y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자의 수는 0.2y가 되고 불합격자의 수는 0.8y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총점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합격자의 총점 0.2y 곱하기 x 플러스 20이죠. 불합격자의 총점 0.8y x 마이너스 50이 돼요.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전체의 총점이 되고 얘를 응시자 전체의 수로 나눠주시면 이게 바로 전체 평균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500점이란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y는 엑스트라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한 엑스트라죠.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제 풀어보시면, 자, 이게 이제 500이 되거든요. 바로. 그럼 양변에다가 10을 곱해 주시고 일단. 자, 그래서 5000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2로 나눠 주세요. 계산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2500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주시면 x 플러스 20, 4x 마이너스 200, 자, 25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5x 마이너스 182, 2500이 돼서, 자, 5x는 2680이 될 거고, x는 5, 25, 5, 35, 5, 6에 30. 그래서 536점이 되네요. 그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 그림의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은 고난이도 문제인 10번 문제를 넘어서 이제 11번에 오니까 통계가 마무리되고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묻고 있죠.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문제고, 산수를 조심하시면 무난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빗변이 아닌 다른 변을 구할 때는, 자, 나머지 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빼기 주어진 다른 한 변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16-8이니까 얘가 8이 될 테고, 자, x는 루트 8이 되니까 2 루트 2가 됩니다. 이 x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제외가 되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일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자, 이번 문제도 역시 그 11번에 이어서 기본 개념에 가까운 문제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내용이 전개되면서 나오는 개념들을 하나씩 지금 짚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또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아마 서술형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챙겨줘야 될 것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기 위한 최소의 조건, 뭐냐면 가장 짧은 변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먼저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을 주목하라.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려면 가장 긴 변인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야 되죠. 범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n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쪽을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 넘겨주세요. 이항을 시켜주시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 마이너스 3 n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n은 3 또는 n은 마이너스 1이 되지만, 여기에 이제 n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n은 3이 되죠. n은 0보다 크니까요. 자, 이렇게 구한 n 값을 이제 주어진 세변의 길이에다가 넣어서 그 값을 만들어 보시면 3, 4, 5가 되죠. 그래서 얘가 빗변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나머지 두 변의 그 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죠. 6이 되겠습니다. 13번 그림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클리드 설명법이다.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바깥쪽에 3개의 정사각형 AFGB, BHIC, ACD를 만든 것이다. 또 꼭지점 A에서 BC의 수선을 그어 BC, HI와 만나는 점을 각각 JK라고 하자. 보기 중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죠? 뭐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예요.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미 5점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5점에서 뭐 4점, 뭐 이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자세히 알아놓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유클리드 설명법은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클리드의 설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삼각형 GAB의 넓이가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삼각형 GBC의 넓이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삼각형 GBC의 넓이는 합동조건 SAS 합동에 의해서 BHA랑 같아지고, BHA의 넓이는 다시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BJH랑 같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BA의 넓이의 2배인 정사각형 그 GBAF와 BHJ의 넓이의 2배인 직사각형 BJHK가 넓이가 같아진다는 거죠. 넓이가 같아지고,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자, ADC라는 삼각형하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BCD라는 삼각형이 넓이가 같고, 다음에 그 BCD라는 삼각형하고 AIC의 넓이가 같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AIC랑 JIC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또 ACD 삼각형의 넓이가 2배인 이 정사각형과 그
그 JIC의 넓이의 2배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져서 자, 이 면적이 같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각각의 면적을 S1, 자, S2, S3라고 하면 이전의 결과에 의해서 S1이 S2 플러스 S3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정사각형의 면적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BC의 제곱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된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죠? 그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된 거고, 이제 우리는 여기 보기를 보면서 이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 본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기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삼각형 GBC. GBC가 ABH랑 넓이가 같대요. 맞죠? 예, SAS 합동이라서 넓이가 같고요. 그래서 A는 맞습니다. 자, B번 AGB. AGB가 BHJ랑 넓이가 같다. BHJ랑. 예, 맞죠? 얘도 맞아요. C번 ABH. ABH와 BHJ. 예, 평행선의 성질이죠. 역시 맞고요. JKIC. JKIC와 ACDE가 넓이가 같다. 예, 맞죠? 이쪽 사각형 넓이가 같습니다. 이것도 맞고. 자, 다음 BHJ. 삼각형 BHJ가 AKIC. 예. 이거랑 넓이가 같은지는 모르죠? 얘는 모릅니다. 반드시 성립하진 않죠. 다음에 FGBA라는 정사각형하고 GBCA라는 사각형이 넓이가 같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지금 얘하고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이건 말이 안 되죠. 항상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틀렸고. 다음 삼각형 AGB, 다음에 삼각형 ABC. 자, 이것도 항상 성립하진 않죠. 얘도 틀렸고요. FGBA가 ABH의 넓이가 2배래요. 그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죠? 이 FGBA가 ABH의 넓이 2배 맞죠? 자, 이렇게 맞아요. 자,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적어 볼게요. 일일이 찾는 것보다 적는 게 빠를 것 같아요. A, B, C, D, H 이렇게 5개네요. 그죠? AC 아니고 ADF도 아니고 BFH 아니고 ACD 맞죠? 맞고 DGH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푸는데 또 지장이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연습 많이 한 사람이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14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0일 때 x의 값은. 13번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나왔고, 이제 14번에서는 또 간단한 문제가 출제되죠.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셔서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아주 기본 개념 문제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죠? 네, 루트 2a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니까 루트 2x가 루트 10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x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죠. 15번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BD가 8루트 2,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10인 정사각뿔 OABCD의 부피는. 이 부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죠?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에서 많이 걸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계속 배치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BD가 8루트 2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를 정사각형으로 준 거죠. 그 다음에 BD가 뭐냐면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이 대각선을 8루트 2로 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로 줬을 때 그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A잖아요. 이게 8루트 2란 얘기죠. 그럼 뭘 준 거냐면 이제 한 변의 길이를 8이다 준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10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전부 10이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부피를 구하라는데 부피는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개념이 돼서 그죠? 그러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편리한 쪽을 사용을 하면 여기가 이제 10이라는 거고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8루트2니까 그 절반이 4루트2가 되죠. 그래서 높이인 OH가 얼마가 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100-32가 돼서 루트 68이 돼요. 예, 그러면 4로 뽑아내주면 2루트 17이 되죠. 자, 그러면 밑넓이가 얼마냐면 64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피를 구해보면 뿌리니까 3분의 1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요. 3분의 1에 88에 64 곱하기 2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28 루트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6번. 그림과 같은 전개도를 가지는 원뿔의 부피는 단 부채꼴의 반지름은 6cm. 16번 문제는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원뿔의 높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기본적인 그 개념 문제는 자, 이렇게 원뿔의 모선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주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16번 문제를 보시면 원뿔의 전개도 형태로 제시가 되면서 밑면의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밑면의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높이를 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각각 모선의 길이, 밑면의 반지름, 중심각의 크기를 주고 자, 여기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면 밑면의 둘레 2πr은 2πl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2π로 나눠주시고 또 양변을 l로 나눠주시면 l분의 r은 360분의 x라는 등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매우 유용한 등식이니까 숙지를 해두시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모선의 길이에 대한 밑면의 반지름의 비는 360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비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전개도를 이용해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6분의 r은 360분의 300이 되기 때문에 양변에 6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60이 되고 약분이 돼서 5가 되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이 5cm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다 5라고 적어놓고 자,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다시 겨냥도 형태로 바꿔서 자, 높이를 구하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냥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높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6-25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11이 되고 루트 11cm. 자, 이어서 이제 부피를 구해 보시면 뿌리니까 3분의 1을 꼭 챙겨 주시고 3분의 1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루트 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25 루트 11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17번.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cm인 정사면체이다. 선분 AB의 중점을 M, 꼭지점 O에서 밑면인 삼각형 A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삼각형 OMH의 넓이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사면체에 관련된 문제는요 시험에 안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부터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제일 쉬운 것부터 하시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공부하셔서 득점 가능성을 확보를 해 놓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같이 그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면체는 중요한 공식이 두 개가 있죠. 그걸 먼저 얘기를 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높이가 3분의 루트 6a고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부피가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입니다. 다시 문제를 보시면 어디를 구하라냐면 삼각형 OMH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OMH를 표시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걸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네요. OH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12cm니까 3분의 루트 6 곱하기 12가 돼서 4 루트 6cm가 될 거고요.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네요. 마저 정리를 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되죠. 지금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MC가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6 루트 3이 되고요. 지금 점 O에서 H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이 그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죠?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2대 1이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MH의 길이니까 MH는 3분의 1 곱하기 6 루트 3이 돼서 2 루트 3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삼각형 OMH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6 곱하기 2 루트 3이 돼서 약분이 되고 루트 3하고 루트 6이 만나면 3이 나오니까 12 루트 2가 되겠네요. 단위가 안 적혀있네.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정답은 5번. 18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2,-2, B -1,0, C -3,-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네, 여러분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형태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에 속하는 문제죠. 그럼 먼저 관련된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X1, Y1, BX2, Y2 사이의 거리 AB는 자,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빼주는 방향만 맞추어주면 X1-X2의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A, B는 루트 3제곱 플러스 2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9 플러스 4가 되니까 루트 13이 되고 A, C는 루트 25 플러스 1 돼서 루트 26이 되네요. B, C는 루트 4 더하기 9가 돼서 루트 13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AC의 제곱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인데다가 AB랑 BC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삼각형 ABC는 A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죠? 자, AC를 빗변으로 하거나 혹은 각 B가 90도인 혹은 직각인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반드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더욱 그렇고요. 자칫 잘못하면 직각 삼각형 혹은 이등변 삼각형만 덜컥 선택하셔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그 삼각형의 형태를 묻는 문제라든지 나왔을 때는 그 직각인 것도 판단하시지만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선분 CG의 중점을 M, 선분 CD의 중점을 N이라 할 때 정육면체의 부피는 삼각뿔 BCMN의 부피의 몇 배인가? 이번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정육면체나 삼각뿔의 부피만 구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이라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입체도형을 다룰 때 이런 정육면체나 이런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정리 차원에서 내셨을 수 있지만 하여튼 중3 과정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지금 변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이제 변의 길이를 한번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나누면서 몇 배인지 나누면서 약분이 돼서 문자는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주는데 어떻게 줘볼까요? 이거 지금 여기를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고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으시고 네, 여기를
A라고 할까요? 여기를 A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을. 여기 A. 그럼 여긴 2A가 되겠죠?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이제 2A가 될 테니까. 자, 한번 식을 구해볼까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2A 세제곱이라서 8A 세제곱이 되고요. 삼각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 A제곱 곱하기 높이 2A 이렇게 돼서 이게 약분이 되면서 3분의 1 A 세제곱이 되네요. 정육면체의 부피가 삼각뿔의 부피의 몇 배냐고 물었으니까 지금 나눠주시면 돼요. 8A 세제곱 나누기 3분의 1 A 세제곱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 세제곱이 소구가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24배가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